음, 네. 이게 어제 PPT였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 환경을 만들 때는 이 퀄컨 빌드 시스템을 사용해서 개발 환경을 만드는데 이 캐킨하고 아멘트하고 두 가지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캐킨 같은 경우에는 C++로 코드를 만들면은 캐킨 빌드를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파이썬으로 어, 파일을 만들면은 이제 아멘트 파이썬으로 빌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빌드의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폴더가 요 4개거든요. 빌드라는 폴더, 인스톨이라고 하는 폴더, 로그라고 하는 폴더, 소스라고 하는 폴더. 어, 사실 이제 요 워크스페이스를 만든다는 거는 저희가 그냥 폴더를 만든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폴더를 만들고 이제 폴더 안에서 무슨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냥 폴더만 만들면은 이제 그게 워크스페이스가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어제 배CRC에 대해서 설정을 했죠. 여기 배CRC에 들어가는 그, 어, 이 폴더 이름, 그거를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쓰는, 어, 이 워크스페이스 폴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했던, 여긴 없네요. 이게가 S구나. 네, 뭐 아무튼, 어, 그, 그 안쪽에 있는 그 실행 파일들을 한번 불러올 수 있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넣어 주셔야지 이제 걔가 워크스페이스로서 잘 작동을 합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요 빌드하고 인스톨하고 로그 이 세 가지 파일은 사실은 빌드가 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폴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이거 어떤 워크스페이스 폴더를 만들면은 이제 그 안에 소스 폴더를 하나 만들고 소스 폴더 안에서 뭔가 작업을 패키지를 만들어 놓고 밖으로 나와서 빌드를 하면 저절로 세 개가 생기는 거죠. 연습하는 겸 삼아서 이제 우리가 복습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워크스페이스를 추가로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패키지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느냐. 지금 이제 요 퀄컴 빌드 시스템 안쪽에 소스 안에 있는 폴더 하나하나들이 다 패키지들인데 그 패키지 안쪽에는 패키지.xml이라고 하는 어,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패키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패키지를 만든 사람은 누구고, 뭐 패키지의 이름은 무엇이고, 라이센스는 무엇이고 이런 정보들을 넣어 놓는 거죠. 실행하는 것 자체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패키지 이름 정도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그냥 이제 패키지를 만들고 아예 신경을 안 써도 잘 작동합니다. 그다음에 CMake 리스크는 이제 C++이면은 얘가 중요한데 저희는 파이썬 파일이니까 이 파일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스 파일들은 또 하나의 폴더로 묶여 있죠. 그리고 그 폴더는 패키지 이름을 폴더 이름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환경 파일과 등등등 있는데, 이 환경 파일에 저희가 파이썬이기 때문에 셋업.python 파일을 써가지고 그 안에 이 패키지 안에는 어떤 노드가 있고 그 노드 안에 엔트리 포인트는 무엇인지 적는 란이 있고 그리고 이 패키지랑 같이 묶여 있는 데이터 파일들을 어, 적어 놓는데 그 데이터 파일 첫 번째가 패키지.xml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런치 파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파라미터 파일들 그런 것들이 데이터 파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 파일은 이제 어떤 파일이든 간에 다 데이터 파일로 넣을 수는 있어요. 네, 그 파일 이름을 적어가지고 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요 패키지의 두 가지 설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바이너리 설치. 바이너리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루트에 있는 opt, 로스, 데싱 안쪽에 패키지가 설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기본적인 설치가 되어 있는 내용들도
다 이쪽 폴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스를 사용할 때 뭔가 좀 잘 모르겠거나 안쪽에 있는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고 싶으면 이쪽 폴더를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엔 소스 코드를 설치를 하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소스 코드를 작성해서 패키지를 어제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만든 것들을 세계의 여러 많은 개발자들이 GitHub에 몇 개씩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패키지를 받아가지고 실행을 하고 싶다면 GitHub에서 로스트 패키지를 몇 개를 찾아가지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받아서 클론을 해가지고 요 소스 폴더 안쪽에다가 넣어놓기만 하면, 이제 바깥쪽에서 빌드를 하면 걔가 빌드가 돼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소스 코드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환경에서 CI/CD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었고요. 그래서 이거 설정을 했었고, 그리고 개발 툴 설정에서 이제 파이썬 요거를 이제 저희가 3.7로 하려고 그랬는데 하면 에러가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에러를 고쳐서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3.6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3.7로 하지 말고 3.6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그 개발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세 개로 나눠가지고 달러 표시 다음부터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VS 코드 설정을 했는데, 이제 VS 코드에서 좀 더 원활하게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setup.json 파일에 이 디스트로를 대싱 버전으로, 요거 대싱 버전을 바꿔서 저희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는 cc 뿔뿔 설정과 그리고 태스크 설정을 했습니다. 런치 파일도 설정해놨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개발 환경은 사실 끝났는데, 어제 이제 한 가지 더 하려다가 제가 못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VS 코드에서 확장 설치를 이제 같이 저하고 환경을 맞춰 보려고 VS 코드 확장을 같이 깔아보려고 했는데요. 어제 못했으니까 오늘 그걸 진행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패키지 이야기를 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생성할 때는 이렇게 얘가 왜 이쪽에 있지? 디펜던시까지 줘서 하는데 이거 없어도 여기까지만 해도 잘 실행이 됐죠. 그래서 우리 어제 여기까지만 해서 패키지를 하나 만들었고요. XML 파일은 크게 건들지는 않았고 지금 이제 디펜던시를 이제 여기서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 그냥 여기서 추가로 타이핑을 해서 넣어줬었죠. SLPy랑 스탠다드 메시지들이랑. 그 다음에 셋업.python을 작성하는데 나중에는 요 데이터 파일 안쪽에 뭐 런지 파일이나 여러 가지 파라미터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넣을 건데 일단은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놔뒀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엔트리 포인트 부분을 변경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엔트리 포인트를 저희가 만드는 노드 이름으로 엔트리 포인트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노드를 만들었죠. 노드를 만들었습니다. 퍼블리셔랑 서브스크라이버랑 두 개 만들고 나니까 시간이 다 돼서 끝을 냈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어제 했던 부분 복습이었고요. VMware를 켜주세요. 오늘은 아마 설명이 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코드 작성하는 것보다. 음, 음. 음. 지금 15분.
네, 공지할 사항이 있다고 했죠.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부터 줌이라고 하는 로봇을 다루는데요. 아, 지금 이제 주문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집 주소로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낸 집 주소로 그 발송이 시작이 될 겁니다. 네, 그 로봇 주문이 좀 많아가지고 한꺼번에는 못 나간다고 하고요. 좀 시간을 두고서 출고가 될 건데 그래도 뭐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여러분들 집에 다 도착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로봇을 조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이 조립하면서 수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로봇을 잘 받았고 그리고 로봇을 조립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이제 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봇을 조립할 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야 되고요. 제가 카톡에 올려주시면 한꺼번에 깃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업이 24명까지 제가 인원을 보긴 했는데 24분이 다 그 사진을 보내와야 돼서 혹시라도 이제 로봇을 받고 이제 사진을 안 보내주신 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좀 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을 잘 받았다는 확인서를 하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서를 이제 카톡에다가 올릴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서명을 하든가 아니면 이제 그 마우스로 자기 서명을 쓰든가 해가지고 나는 받았다라는 거를 다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모니터 화면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파일을 그냥 보내주셔도 되고 네, 그 두 가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로봇을 받으면. 음, 네, 뭐 그렇습니다. 지금 15분인데 제가 이따가 한 20명 또 넘어가게 되면 늦게 오신 분들한테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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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생각해보면 저희가 어제 했던 게 딱 이거 파일 2개 만든 겁니다. 하나는 퍼블리시 하는 파일, 하나는 서스크립션 하는 파일, 이제, 발행하는 거, 구독하는 거, 이제 2파일을 만든 거죠. 음, 네. 음, 음. 자, 그 다음에는 한번 패키지를 더 만들어 볼 건데요. 패키지 만드는 방법. 로스 1이랑 다르게 로스 2는 패키지를 여러 개를 운영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패키지를 만들 때는 지금 이제 리스트를 하면 패키지가 아니고 워크스페이스 여러 개를 운영할 수가 있는데 보면 퀄컨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교육용 워크스페이스입니다. 그럼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나는 사적으로 교육은 따로 하고 따로 프로젝트를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mkdir 한 다음에 뭐 로봇 워크스페이스 이렇게 하면 워크스페이스가 만들어진 겁니다. 엄청 간단하죠. 이제 로봇 워크스페이스가 하나가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작업할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로봇 워크스페이스에 들어가서 소스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해보면 소스 폴더 하나가 만들어졌죠. 이제 저 안에 우리가 이제 패키지를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그 전에 이제 또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그 배CRC를 한번 열어보면요.
VS 코드를 열면 더 편하긴 한데 그냥 이렇게 열겠습니다. 그 VS 코드 맨 아래, 아니 VS 코드가 아니고 VCRC 아래쪽에 지금 요 라인 소스 opt 로스 대싱 셋업 배시라는 게 그 바이너리로 설치된 로스에 있는 패키지들을 불러오는 명령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퀄컨 워크스페이스 인스톨 로컬 셋업 배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워크스페이스에서 만들어진 그 패키지를 불러와서 로드를 하는 코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로봇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었으니까 로봇 워크스페이스에서 만든 소스를 불러오는 코드도 더 추가로 넣어줘야 됩니다. 로봇 워크스페이스 인스톨 로컬 셋업 배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빌드가 되면 저절로 생기는 파일이에요. 저장하고 나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시RC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배시RC. 아이고, 한 칸을 안 띄었네요. 그럼 저 안쪽에 있는 내용이 다 실행이 되다가 우리가 방금 써놓은 코드에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로봇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폴더는 만들었지만 그 안쪽에 인스톨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진 않았거든요. 그냥 소스라고 하는 폴더만 안쪽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로봇 워크스페이스에서 소스 폴더로 들어갑니다. 소스 폴더로. 그리고 여기서 패키지를 만드는 거죠. 패키지, 크리에이트, 빌드, 타입, 아멘트, 아멘트 파이썬. 그리고 맨 마지막에 패키지 이름을 씁니다. 일단 그냥 테스트 패키지라고 할게요. 네. 그럼 패키지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폴더로 만들어지고 이제 안쪽에 있는 셋업.python이나 패키지.xml도 저절로 만들어졌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보면은 이제 리스트를 보면은 테스트.패키지. 폴더가 있고 그리고 저기에 들어가서 리스트를 보면은 안쪽에 뭐 테스트 패키지도 있고 근데 테스트 패키지 안에는 얘가 패키지라고 인식할 수 있는 파일 하나만 있고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이제 빈 패키지인 거죠. 네, 다시 워크스페이스로 들어와서 퀄컨 빌드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 빌드가 됩니다. 빌드가 됐죠. 그러면 이제 다시 리스트를 보면 빌드 폴더, 인스톨 폴더, 그리고 로그 폴더가 만들어졌습니다. 각각의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그 폴더의 기능에 맞는 그 파일들이 만들어진 거고요. 네, 원래 퀄컴 빌드 하면은 이제 이런 메시지가 뜨면 안 되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여기 테스트 패키지에 setup.cfg가 있어요. 이 스크립트 다시 dir이 빼기가 아니고 이제 언더바로 해야지 정상적이거든요. 인스톨 스크립트도 언더바로 해야 되고. 그래서 요거 고친 다음에 저장하고 나가고 다시 이제 퀄컨 빌드를 하면 아마 에러가 나지 않을 겁니다. 네,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음. 네, 아마 저거는 이제 옛날 버전이고 지금 이제 빌드 시스템은 좀 새 버전이고 그래서 옛날 쓰던 방식의 그 마이너스 표시가 이제 쓰지 말아라 뭐 그런 쓰지가 나온 겁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워크스페이스도 만들고 이제 패키지를 만드는 연습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것도 실습을 할게요. 지금 어제랑 이어지는 부분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 네, 히스토리 목록 보여줄 테니까. 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죠. 네, 한번 새로운 워크스페이스 만드는 거. 그걸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소스 배시할시를 했을 때 이제 에러가 안 뜨는지. 네, 에러가 잘 안 뜨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음, 네, 요 실습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워크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죠. 디렉토리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제 배시RC에서 아, 그 디렉토리에 있는 소스 파일을 로드하는 줄 한 줄 추가하고, 그다음에 빌드를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워크스페이스가 여러 개일 때 실수하는 거.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그 저희가 어, 얼라이어스를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는데 ACLC 얼라이어스에 있는 퀄컨 빌드라고 하는 단축키 자체가 지금 그 퀄컨 워크스페이스에 먼저 들어가서 퀄컨 빌드를 심링크로 하고 그 다음에 배시RC를 마지막으로 해라 이런 명령어를 축약해서 퀄컨 빌드라고 하는 얼라이어스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워크스페이스 로봇 워크스페이스 와가지고 이제 얼라이어스로 퀄컨 빌드를 해라라고 엔터를 치면 당연히 로봇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패키지가 빌드가 되는 게 아니고 퀄컨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패키지가 빌드가 되겠죠. 왜냐면 쟤는 요것의 추격이니까. 그래서 추격어를 이제 만들 때 여기 안에 워크스페이스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워크스페이스에서 뭔가 하고 싶으면 이제 커맨드 라인을 전부 다 써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음, 네. 그런 점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어, 이제 대부분 다 실습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요거 할 때, 셋업 빌드 툴이, 셋업 툴즈가 조금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서, 그, 옛날에 썼던 그런, 어, 빌드 방식이 에러를 나오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했을 때 에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좀 당황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요 셋업 툴을 58.2.0으로
어, 고정해서 다운그레이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음, 이제 이 빌드 과정에서 이제 버전이 너무 뭐 이상하다든가 아니면은 에러 메시지가 많이 나면 좀 셋업 툴을 다운그레이드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괜찮을 겁니다. 음, 무슨 디프리케이션 워닝 뭐 이런 메시지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셋업 파이썬 인스톨이즈 디프리케이티드 이렇게 나오면 셋업 툴을 좀 다운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운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명령어가 요겁니다. 셋업 툴에 맨 뒤쪽에 버전 이름을 명시하는 거거든요. 음, 네, 저는 이제 어제 해가지고 이제 별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음, 프리시케이트 에러는 잡힐 겁니다. 자, 많이 따라오셨나요? 지금 한 분, 뭐죠? 이거 코드가 많은 것도 아닌데, 코드가 많은 것도 아닌데요. 음, 음. 수도를 한 다음에 창 넘어가서 소스를 입력하는 거예요. 수도, 어, 나노 에디터 쓰는 거 말씀하시는군요. 그건 그냥 이제 터미널인데요. 터미널에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그 나노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나노하고 이제 파일명을 써줍니다. 아까 배시아시를 어, 해줬는데 이렇게 나노하고 뒤쪽에 파일명을 쓰면은 어, 네. 배시아시죠. 이제 이 배시아시에 관련된 그 내용이 요 텍스트에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는 건 옛날 방식이고요. 이 배시아시라고 하는 파일을 그냥 두 개 띄워놓고 이제 찾아서 이제 땡겨서 이 VS 코드에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근데 좀 귀찮다 싶으면은 그냥 이제 여기서 나노를 켜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적용하는 거는 컨트롤 S 누르면은 저장이 됩니다. 윈도우에 있는 에디터 프로그램들이랑 비슷한 단축어를 씁니다. 단축키를 씁니다. 컨트롤 S 하면 저장하고, 컨트롤 X 하면 나가고. 네. 그냥 똑같은 텍스트 에디터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아무 라인이나, 뭐, 넣으면 잘 적용됩니다. 나노 에디터 쓰는 거 이렇게 검색하시면 좀 더 친절한 설명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노 에디터가 워낙 좀 윈도우랑 비슷해가지고 직관적으로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을 하면 저 배시할시라고 하는 파일이 저 쉘 파일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거를 쉘 파일 추가시킨 라인이 요 129번 라인입니다. 추가시킨 라인은 129번 라인. 요걸 한 줄 추가해 가지고 제가 저장하고 껐습니다. 128번 라인하고 똑같은 라인인데 이제 그 디렉토리 이름을 퀄컨에서 로봇으로 바꾼 거죠. 우리가 로봇 워크스페이스를 새로 만든 거니까. 또 궁금하시면 아무거나 또 물어보시면 제가 되고 있는 한에서 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그 워크스페이스 만드는 연습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네, 세 번째 이 오늘 할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QoS하고 이제 표준 단위랑 시간 이렇게 볼 건데요. 일단 그 QoS는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짧게 했는데 QoS는 퀄리티 오브 서비스라 그래서 그 메시지의 어떤 전달 방식 그리고 메시지를 얼마나 소중하게 읽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전달하는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6가지가 많이 쓰이고요, 로스에서. 그리고 이제 QoS로 설정된 것들이 이제 한 20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안 쓰고, 일단 6가지 정도만, 어느 정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그 6가지 중에서도 3가지가 많이 쓰여요. 위에 있는 3가지. 하나가 이제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인데, 히스토리의 값을 정해주면은, 히스토리는 이제 2가지 옵션으로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keep all이라고 하면 이제 모든 그 데이터를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DDS에 쌓이면은 계속 쌓아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독을 하게 되면 이제 구독하는 쪽으로 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keep last라고 하면 이제 최근 것만 저장을 하는데 이 depth의 값만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10개만 저장하고 싶으면 depth를 10으로 주는 거죠. 저희가 어제 했던 세팅이 depth를 10으로 준 keep last 세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리는 디폴트 값이 keep last입니다. 그래서 depth만 주면 keep last가 잘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reliability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 reliability는 그 베스트 에퍼트 옵션이 있고 릴라이어블 옵션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얘도 둘 중에 하나고 베스트 에퍼트는 속도를 중시합니다. 발행하면 바로 보내는 걸 최우선으로 고려하고요. 대신에 이제 데이터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 카메라 프레임 같은 경우에 중간에 몇 개 빠져도 크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베스트 에퍼트를 쓰고요. 릴라이어블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수신에 집중합니다. 전달을 받지 않으면은 다시 체크해서 또 보내고 그런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같은 경우엔 릴라이빌리티를 릴라이어블이라고 하고 보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액션 코드를 할 때 액션의 꼴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꼴을 설정을 했는데 설정한 값을 못 받았다 그러면 아예 코드 전체가 작동이 안 돼 버리니까
꼴 하나 보낼 때 정도는 reliable로 설정해서 보낸다든가,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딱 한 번 보내는 코드 그런 경우에 reliable로 설정해서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durability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저희가 그 발행하는 코드하고 구독하는 코드하고 이제 동시에 만들어지는 이제 durability는 큰 의미가 없는데, 발행하는 코드를 먼저 만들고 한 10초 후에 구독하는 코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발행하는 코드에서 10초 동안에는 뭔가 데이터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냈던 데이터를 폐기하느냐 폐기하지 않느냐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지션 로컬이라고 하면 이제 그 데이터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전달을 하고요. 볼러틸이라고 하면 이전 데이터는 무효로 하고 이제 구독하는 쪽에서 받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데이터를 받게 합니다. 얘는 디폴트가 볼라틸입니다. 네. 릴라이어빌리티는 디폴트가 베스트 에포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를 바꿔주려면 이제 코드에서 바꿔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꿔서 적용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실습은 그 실습입니다. 자, 먼저 VS 코드에서 저희가 어제 만들었던 심플 펍, 네, 심플 펍 여기다가 좀 변환을 해가지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음, 아, 자, 일단 그 히스토리부터 283줄 셋업.cfg요. 셋업.cfg 안에 그 스크립트 dir에 원래 얘가 이렇게 빼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빼기로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에러 메시지 잘 보면은 이거 빼기로 쓰지 말고 언더바로 앞으로 써주세요.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에러 메시지대로 요거를 바꿔서 저장을 하면 이제 에러 메시지 없이 깔끔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QS 그 설정을 이제 저희가 히스토리를 바꿔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여기 첫 줄에다가 QS 프로파일에 그 히스토리를 주는데요. 히스토리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keep last하고 그다음에 keep all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keep last가 디폴트니까 keep all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꿀 때는 그 QoS 히스토리 팔리시를 갖고 와야 돼요. 히스토리 팔라시. 근데 QoS 히스토리 팔라시는 지금 이제 여기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따로 임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RCL-PI QoS에서 QoS 히스토리 팔라시를 이렇게 임포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쓸 수가 있는 거죠. QoS 히스토리 팔라시 왜 안 되죠? 자동 완성이 돼야 되는데 QoS 히스토리 팔라시.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점을 찍고 이제 이 팔라시의 폴리시에 어, 적용할 수 있는 그 적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keep all이랑 keep last 두 개라고 그랬죠. 네. 여기 두 개가 있네요. keep all, keep last. 이 중에서
지금 라스트가 디폴트였으니까 keybol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QS 프로파일의 디폴트 값이 이제 팀 라스트에서 올로 바뀐 거고요. 바뀌었다면 이제 뎁스는 쓸 수가 없겠죠. 왜냐면 팀 라스트에서 몇 개를 저장할 것인가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적용을 해볼 거가 음, reliability. 그래서 reliability. 네, 요게 매개 변수 이름입니다. 자동 완성이 안 돼가지고 좀 귀찮지만 reliability도 마찬가지로 QoS reliability policy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에서 임포트를 하면 여기 컴마 찍고 임포트를 하면 됩니다. QoS reliability policy. 네. 그 다음에 이제 얘도 그 두 가지인데 베스트 에퍼트 아니면 릴라이어블 두 가지인데요. 지금 베스트 에퍼트가 디폴트니까 요거 릴라이어블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많이 쓰는 게 듀라빌리티입니다. 얘도 듀라빌리티를 가지고 와야 돼요. QoS 듀라빌리티. QoS 듀라빌리티를 볼라틀 색깔이 안 변할까요? QoS 듀라빌리티 점 여기 컴마를 안 찍어서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QoS 프로파일을 이제 자기만의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적용을 하면 요 세 개가 적용이 된 메시지가 나가는 거죠. 뭐죠? 제가 뭔가 따로 줌 옵션을 건들지는 않았는데요. 네.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터미널에서 저 바뀐, QoS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로스트런 마이 패키지, 마이 패키지에 mpub. 네. 네, 저장했죠. 다음에는 여러 가지고 로스트런 마이 패키지 msub. 네. 지금 이제 볼라틀로 되어 있어서 사라졌는데요. 요거를 볼라틀 말고 다른 옵션을 줘볼게요. 트랜지션 로컬 저장하고요. 끄고 다시 한번 실행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한 3초 정도 후에 하면 네,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네,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저희가 그 QS 적용한 것도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코드는 요걸 띄워 놓겠습니다.